우리의 수업 타임 테이블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시에 오는 거죠? 제발 부탁인데 지각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5분이라도 지각하면 맴매야. 10시부터 11시까지. 이때 똑같아요.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뭐 했어요? 처음에 오면 과제 맞춰보고 거기에 대한 질문 좀 했죠. 마찬가지예요. 10시에서 11시까지 과제 여러분들이 들을 거고요. 그 과제를 확인하고 질문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없겠지. 오늘은 배운 게 없으니까 과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오늘 조금 넉넉하게 수업 시간으로 쓰고 11시부터 마찬가지야. 1시까지 전부 다 수업하겠습니다. 진도 나갈 거고요. 거기에 대한 개념원리 확인 문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원리 책 한번 펴볼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소개해 드릴게요. 10페이지 한번 펴봐요. 아직 진도 나가는 건 아니고 10페이지 보면 개념 설명들이 쭉 나와 있고 오른쪽에 뭐가 나와 있니? 개념 설명 쭉 나와 있고 필수 예제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필수 예제 구성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확인 체크 문제 있죠? 그 다음에 뒤로 쭉쭉쭉 넘어가면 뭐가 있어? 연습 문제 있어요. 저랑은 수업 시간에 무엇을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개념 설명 드릴 거고요. 그 다음 필수 예제 정도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럼 나머지 확인 체크랑 연습 문제 이 두 개는 누구의 몫? 너희들의 몫이야. 알겠어요? 그럼 요거 푼 다음에 그 다음날 와서 뭐 해주면 돼? 과제 확인한 거 질문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이해 잘했을까? 근데 이게 과제를 해오는 게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다. 성실해야 돼. 왜냐면 우리 수업이 언제야? 월요일. 그 다음이 화요일. 잠깐 쉬었다가 목요일, 금요일 있죠. 거의 매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의 매일이지. 여러분들은 중3 친구들은 수요일이랑 토요일도 저랑 만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나랑 같이 월, 화, 수, 목, 금, 토. 그죠? 부모님보다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아. 그죠? 이번 여름방학은 저랑 같이 지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 달 동안 끈끈하게 잘 지내다가 헤어지도록 합시다. 알겠죠? 취지는 뭐냐면 이렇게 주 6일 하다 보면 과제 외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오늘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듣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밥 좀 먹어야 되잖아. 밥 먹고 뭐 하겠어?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어야겠지. 뭐 인스타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좀 쉴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한 3시, 4시쯤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오늘 공부해야 되나? 복습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책을 피겠지. 그럼 책을 피우면 뭐 하겠어요? 오늘 배웠던 거 처음 한번 읽어보면서 연습 문제, 뭐 아니 확인 체크 이 문제 풀어보겠지. 그럼 저녁 먹을 시간이죠? 저녁 먹고 이제 조금 띵까 하다가 자야겠죠? 그럼 하루가 다 간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 날이야 바로.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성공적인 거야. 근데 그것도 어려울 수 있어. 그렇지 않아? 어느 날은 공부하기 싫을 거 아니야. 너 공부를 안 해. 과제를 안 해. 그럼 그 바로 다음 날인데? 요게 조금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에는 조금 성실하게 한번 해봐. 며칠 안 되거든요, 생각보다. 우리 13회야.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하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오면 이 4일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학원 여름방학이 좀 있거든? 그럼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또 열심히 달리시면 돼요. 그 이후로 한 8회에서 9회 정도 될 거야. 그때는. 그럼 이제 그때는 월화목금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간단히 소개해 드렸고요. 과제 부디 열심히 좀 해라. 그리고 중3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더 뭐 붙였으면 좋다 그랬어. RPM 같은 유형서 붙이면 좋다 그랬지. 할 수 있을까? 그럼 당신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내 눈을 애써 피하는, 그죠? 몇 명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 좀 해봐. 알겠어? 지금 고통스럽지 않으면 나중에는 좌절이야. 알겠어요? 좌절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드디어 진도 나가야겠죠? 공수이. 우리 목차 한번 펴봐요. 목차. 차례. 개념원리 차례.
우리 크게 단어는 3개입니다. 처음 단어는 평면좌표, 두 번째 단어는 집합, 세 번째 단어는 함수.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공수 2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 수능이랑 조금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 어느 부분일까요? 도형의 방정식일까? 아니면 집합일까? 아니면 함수일까? 싹 다입니다. 싹 다. 알겠어요? 그나마 집합이 조금 덜 하기는 한데 앞에 있는 도형의 방정식이랑 뒤에 있는 함수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개념들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뒤에 나중에 대수, 미적분 할 때도 마찬가지야. 특히 대수, 미적분에서 미적분은 함수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도형의 방정식 이 부분을 아예 모르면 잘 모르고요. 뒤에는 함수에 관한 성질도 매한가지야. 그러니까 공수 1을 조금 잘 하셔야 돼요. 공수 1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 시험 범위가 수능 범위가 아니어도 굉장히 연계되는 부분이 많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공수 2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짝짝짝. 그럼 이제 넘겨야겠죠? 도형의 방정식 첫 번째. 오늘은 평면 좌표만 진도를 나갈 거야. 그래서 평면 좌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요. 이거 한번 증명해 볼래요?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증명하라 그래서 참 미안한데 이거 한번 증명해 보자. 이거 무슨 선이지? 삼각형 ABC에서 BC의 중점을 잡은 다음에 선을 이렇게 이었어. 이거 무슨 선이라고 불러요? 2등분선?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표현 뭐가 없을까? 우리 삼각형에 뭘 만들 때? 무게중심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 중점 찍어서 연결, 중점 찍어서 연결, 중점 찍어서 연결 이렇게 했었지. 그러한 선을 무슨 선이라고 불렀어? 중선이라고 불렀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선은 중선인데 이 왼쪽에 있는 이 변의 길이를 A, 오른쪽에 있는 변의 길이를 B, 그 다음 밑에 있는 길이를 C,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길이를 D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증명해 볼래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 곱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 이게 무슨 정리냐면 중선 정리라는 거야. A제곱, B제곱 두 개의 길이의 합을 구해주면 C제곱 더하기 D제곱 한 거에다가 2배 해주면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요거 한번 시간 드릴 테니까 증명해 볼래요, 지금? 내가 과연 할 수 있나? 못해도 괜찮아. 시도 한번 해봐. 시간 드릴게요. 3분은 좀 그런가? 4분 드릴게요.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중학교에 관한 모든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해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기 직각삼각형. A, B, C요? 아니요. 그냥 임의의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 아니야. 꺼졌지? 프리노트를 좀 새로 드렸잖아요. 거기에다가 공수 2 사용하시면 돼요. 공수 1이랑 공수 2는 분리해서 사용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 맞죠? 감상하고 있는 거 아니지? 그림이 참 예쁘네 하고.
이런 거 증명하라 그러면 도전 정신이 생기지 않아? 딱 보고 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딱 증명해내면 뭔가 대단한 사람 된 것 같고 그런 느낌 들지 않아? 한번 시도해봐. 처음이니까 슬슬 할게요. 빡세게 하는 거. 어차피 시간이 1시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재밌게 합시다. 자, 여기까지만. 혹시 증명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좀 오니?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증명. 증명은 모르겠는데 네. C의 제곱하고 네. C의 제곱과? 그러니까 저 C이 네. 만약에 맞으면 네.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은 A 제곱인 거잖아요. 아니요? 왜요? 여기 직각이 여기 직각 아니야.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A의 제곱이라고? 그건 아닌데? 이게 증명하는 방법이 어떻게 증명을 하는 거냐면 이 점 A에서 여기 있는 BC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야 돼. 그런 다음에 문자를 하나 잡아야 돼요. 여기 있는 이 높이를 H라고 한번 해보고요. 또 분리해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이걸 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어디에서 어디를 빼면 돼? C에서 2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를 C-2라고 표현한 다음에 여기 있는 A의 제곱과 여기 있는 B의 제곱을 뭐에 관해서 나타내 볼 수 있어? A의 제곱은 H의 제곱 더하기 C 더하기 2의 제곱이다. 그 다음 여기 있는 B의 제곱은 H의 제곱 더하기 C-2의 제곱이다 라고 나타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C제곱은 뭐 더 이상 건드릴 게 없고 여기 있는 D제곱은 누구로 바꿀 수 있어? 2제곱 더하기 H의 제곱이다 라고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좌변과 우변을 전부 다 뭐에 관해서 나타내 볼 수 있어? C와 2와 H에 관해서 나타내 볼 수 있어. 그리고 정리해보면 완벽하게 동일해요. 이게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야. 결국은 처음에 출발은 뭐였어요? 수선의 발을 내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를 H라고 더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겠니? 처음에 딱 봤을 때? 시간을 1시간 주면 할 수 있을까? 2시간 주면 할 수 있을까? 5시간 주면 할 수 있을까? 하루 주면 할 수 있을까? 하루 안 되겠어요? 일주일 가능? 안 되겠어? 일주일 정도면 이런 아이디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안 될까? 한 달은 어때? 그래도 어려울 것 같아? 1년? 평생 해도 나는 안 된다 이거야 지금? 옛날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데카르트? 데카르트의 명언이 있죠. 어떤 명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사람이 굉장히 몸이 불편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침대에 거의 누워서 생활을 했대. 그러면서 수학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나 봐. 이런 거 교과서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데카르트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는데 천장에 뭔가 파리가 이렇게 딱 붙어 있었어. 근데 그 천장을 보니까
파리가 한 이쯤에 붙어 있네? 그럼 과연 이 파리는 어디쯤에 붙어 있는 걸까? 이렇게 말이야. 그럼 이 파리의 위치를 우리 약속하기 위해서 뭘 한번 그어보는 거야? 선들을 이렇게 그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가로선도 그어보고,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이 파리는 가로는 얼만큼, 세로는 얼만큼 떨어진 점에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한번 했었대. 이제 이 사람이 이런 걸 발명을 한 거야. 이런 게 뭐예요? 좌표, 평면 좌표.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여기 있는 이 증명 방법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 이 보조선 긋는 거 뽀록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뽀록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알아요? 혹시?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나? 우연. 그러니까 실력 아니지? 너 그냥 한번 그어본 거지? 그래서 우연으로 변수를 뒀더니 증명이 된 거지. 너의 실력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데카르트는 어떻게 증명을 하면 과연 얘를 쉽게 증명할 수 있는가를 계속 생각을 해낸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뭘 사용하게 된 거냐면 평면 좌표라는 걸 고안해서 얘를 어디로 보내냐면 좌표 평면 위로 보내버려. 다시 여기 있는 이 도형 삼각형이죠.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얘를 어디 위로 올린다고? 좌표 평면 위로 올려서 증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연의 그 방법이 아니라 증명하기가 좀 쉽거든요. 기하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 기하? 수학에서 기하라고 하면 우리 보통 뭘 떠올리죠? 도형을 떠올리죠. 근데 기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점과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도형은 점이 아닌가? 그럼 점은 도형이 아닌가? 얘네 두 개의 차이는 뭐지? 이건 약간 교과적인 내용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라고 지금 개요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 점은 뭐냐면 부분이 없는 거예요. 부분이 없는 거. 아예 실체하지 않아. 선생님, 이거 점인데요? 아니에요. 이거 뭐야? 선들의 연결이죠? 선생님, 이렇게 치우면 어떻게 되는데요? 넓이를 가진 원이죠? 이것도 틀렸어. 현미경을 확대해봐. 이게 두께를 갖거든요? 그럼 이게 뭐야? 3차원이죠? 잘 생각해보면? 그래서 점이라는 거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냥 수학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딱 찍으면 되는데 얘는 사실은 부피를 가진 도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점이라는 건 그냥 부분이 아예 없어야 돼. 도형은 뭐냐면 그냥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얘 도형이 이게 아니게 이 지렁이 같이 생긴 이 친구 도형이죠? 여기 있는 얘 도형이 아니에요? 도형이죠? 도형이 아니에요? 도형이죠? 다만 우리는 이렇게 이상한 것들을 배우지 않고 어떤 것들을 배워? 삼각형 같은 거 배우죠. 아니면 사각형, 아니면 원,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2차 함수 이런 거. 싫어요? 좋잖아. 2차 함수. 2차 함수를 보면 항상 웃음이 나잖아. 그렇지 않아? 웃음이 안 나? 그냥 웃음이 나는데.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원. 이 얼마나 좋은 조합이야. 그지? 아니야? 안 먹히네? 봅시다. 그래서 이 기하라는 건 점과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하는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논증기하라는 거야. 논증기하.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해석기하라는 거야. 논증기하는 뭐냐면 그냥 여기에서 보조선들을 그은 다음에 이 안에서 수식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야. 방금 증명했던 것처럼 여기를 H라고 두고 여기에 관한 식을 막 정리한 다음에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얘가 뭐냐면 해석기하라는 건데 해석. 무엇을 해석하겠다? 여기 있는 이 도형을 좌표 평면 위로 올려서 해석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등장해야 돼? 평면 좌표가 등장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 가면 얘를 공간좌표라 그래서 3차원상으로 올려서 증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해석기하의 중심은 뭐냐면 좌표야, 좌표. 좌표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식을 갖는 걸 해석기하라 그래. 데카르트가 생각한 게 바로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보다는 여기를 이제 주로 사용하는 거야. 이건 언제 많이 나와요? 중학교 2학기 과정에서 많이 나오죠. 2학년 2학기. 열심히 배웠잖아.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그때 그 도형들을 우리 어디로 올려보내지 않았어? 좌표 평면 위로 올려보내지 않았죠. 그냥 이런 식으로 막 뭐 했어? 증명해 나갔었잖아. 그래서 싫었잖아. 그잖아? 근데 이제 그것들을 전부 다 어디로 보내자? 좌표 평면 위로 올려보내서 계산하자 이 얘기입니다. 뭐 이 정도 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설명했을 뿐이야. 아무것도 나간 분도가 없습니다. 봐요. 자,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야. 얘들아, 생각을 한번 해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갑자기 왜 구하지? 우리 좌표 평면 위에서 도형을 위에 올린다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서야 삼각형이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 있는 이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일단 뭘 해야 돼? 점을 전부 다 찍어본 다음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못 구하죠. 그거부터 한번 해보겠다 이 얘기야.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좌표 평면 말고 수직선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잘 풀어줘? 자, 여기에 x1, 여기에 x2라는 점이 있대.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죠? 어디에서 어디를 빼지? 그치, x2에서 x1을 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떤 거에서 어떤 거를 빼서 계산을 하냐면 x1에서 x2를 뺀 다음에 얘를 거리라고 부르고 싶어. 그럼 여기에다가 뭘 붙여야 돼? 그치, 마이너스를 붙였어야 되는 거죠. 그럼 왼쪽에 오른쪽에 어떤 문자가 오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x1과 x2를 가지고 우리가 막 거리를 계산해야 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x2에서 x1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붙이면 되겠죠. 여기가 x1, 여기가 x2여도 그 거리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가 x2고 여기가 x1이어도 결국은 이렇게 하면 거리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한 점이 원점이래, 수직선 0.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을 x1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 거리는 그냥 얼마가 되는 거야? 절대값 x1이 되는 거죠. 이것도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중에서 얘를 좌표 위로 한번 올려봅시다. 자,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요. 이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이 있겠죠. 이 선분의 길이 어떻게 구할까? 가 이제 문제야. 수직선은 쉬웠어.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구할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 직각삼각형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직각삼각형 어떻게 만들까? 얘가 빗변의 길이가 되도록. 그럼 빗변의 길이가 되도록 여기에서 뭘 내리냐면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여기에서도 수선의 발을 내리는데 어디에 내리는 거냐면 여기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죠.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길인데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의 길이를 표시해 봐야 돼? 여기 있는 이 길이와 여기 있는 이 길이를 전부 다 x1, x2, y1, y2에 관해서 나타내 봐야 되는 것이.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어떻게 되는데? y에 조심해야 돼. 여기는 y 좌표의 차야. 그러니까 y2 마이너스 y1. 근데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여기다 절대값을 이렇게 붙일 거야. 어떤 값이 더 큰지 모르거든. 지금 그림상에서는 y2가 더 크지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어디에서 어디를 빼? x2에서 x1을 빼줘. 똑같아. 표현을 어떻게 표현해준다 근데 절대값을 붙여서. 그럼 여기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누구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어? 여기 있는 이 주황색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점을 A라고 하고 여기 있는 점을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A, B의 길이 자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x2 마이너스 x1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두 개를 더해주고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절대값은 제곱하면 어차피 그냥 뭐야? 제곱이랑 똑같잖아. 그럼 어떻게 그냥 써줄 수 있어? 절대값을 버리고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겁나게 쉽죠? 우리는 뭐 해야겠어요? 계산을 해야겠죠. 자, 마이너스 1,2, 2,3.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 점 찍어? 접해평면 위에? 그러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공식이 지금 나온 거야. 자, 연습 한번 해봐.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요. 맞아요? 그럼 얼마예요? 네, 이걸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 3에서 뭐를 빼? 2를 빼요. 그 다음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 뭐 해야 돼? 더 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다 뭘 씌워? 루트를 씌워주면 그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지. 그럼 계산합시다. 3제곱 9, 그 다음 1제곱 1, 두 개 더하면 얼마? 10. 그래서 얼마 나오는 거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10 이렇게 나온다.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얘는 3,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지? 3에서 누구를 빼?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죠. 그럼 얼마가 나오니? 4. 그거 뭐 해야 되니? 제곱. 맞아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2를 빼야 돼? 아니면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야 돼?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서를 우리 지켜야 되는 부분은 어디였어? 1차 함수의 기울기 구할 때 그럴 때는 여기서 여기를 빼고 여기서 여기를 빼고 이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거지.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우리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어차피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그럼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든 마이너스 1에서 2를 빼든 상관없고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도 상관없고 결국은 절대값이 중요한 거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면 얼마 나오니? 3 나오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 3을 제곱해야죠. 두 개를 더해주면 이거 얼마예요? 5 나오네.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좌표평면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공식을 통해서 구한다. 이 공식은 어떻게 유도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유도해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됐고요.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다. 자, 필수 예제 1, 2, 3, 4, 5, 6 전부 다 풀어볼 거거든요. 잠깐만 기다려요. 김 좀 켜고. 거짓말 안 하고 1단원, 2단원 좀 쉽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1번. 다음 무릎에 답하시오. 수정. 3,a와 마이너스 1,2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래. 그럼 어떤 공식 이용해주면 돼? 1번. 어디에서 어디를 빼? 제 빨리. 3에서 마이너스 1 빼. 얼마예요? 4. 제곱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에서 2 빼. 그 다음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되는 거죠? 그럼 a 마이너스 2 얼마? 제곱. 그게 루트까지 씌우면 누구라는 얘기야? 이거라는 얘기지. 그럼 그냥 오른쪽을 제곱해. 제곱하면 얼마죠? 20. 이 관계식 만족하는 눈값을 찾으면 돼? a값 찾으면 되는 거죠? 2차 방정식에는 a의 제곱 마이너스 4a 4 16 20 20 지워지는 이 얼마예요? 0. 인수분해하면 a의 a 마이너스 4가 얼마니까? 0이니까 a의 값 누구다? 0 또는 4 나온다. 끝. 쉽죠? 자, 2번 세점 하나, 둘, 셋에 대해서 A, B랑 B, C랑 길이가 같대. 그럼 재빨리 뭐 해야 돼? A, B의 길이를 나타내보고 또 B, C의 길이를 나타내보는 거지. 그럼 식 자체를 먼저 써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A, B 길이 3에서 누구를 빼? 2를 빼는 거죠? 얼마예요? 1.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돼. 그 다음 A에서 마이너스 2를 빼도 괜찮다고. 내가 이게 괜히 얘기한 게 아니야. 3에서 2를 빼면 이게 1인데 그럼 마이너스 2에서 a를 빼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 안 그래도 된다고 어차피. a에서 그냥 마이 빼요. 얼마예요? a 플러스 2라고. 그럼 a 플러스 2를 그냥 뭐해? 제곱해. 그 다음 뭐해? 더해. 그게 누구냐면 루트까지 씌웠을 때 선분 ab의 길이야. 그죠? 자, 이제 bc의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b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6에서 2를 빼. 4네. 4제곱하죠? 그 다음에 a에서 1 빼. a 더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그거 뭐해? 루트 씌워.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네. 양변 뭐해서? 제곱해서 루트를 버려. 그럼 어떻게 돼? 왼쪽은 다 전개 한번 해버리자. a의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더하기 1 5는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16 더하기 17 갖다 버려. 그러면 6a의 값이 얼마? 12 나오고요. a의 값이 누구로 나와? 2로 나오네. 쉽죠? 넘어갑시다. 이 필기 안 해도 돼요. 어차피 해설이 다 있어요, 밑에. 우리는 지금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돼.
자, 두 점의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와 y축 위의 점 Q의 좌표를 구해달래. 어떤 상태인 거야?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번 그려보면 좌표 평면이 있는데 두 점이 있대. 마이너스 1,2니까 한 대충 이쯤 되겠네. 이 점이 A, 마이너스 1, 2. 그 다음 4,5니까 대충 어디 점이 있겠어? 4, 5니까 한 이쯤 있겠네. 여기가 4, 여기가 5. 이 점이 B. 그럼 두 점이 정해져 있는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얘가 뭘 의미해? 어떤 x축 위에 점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 얘기야 지금. 그럼 그 점의 좌표는 지금 얼마니 그거 물어보는 거고. 어쩔까? 얘 그냥 뭘로 둬? 미지수로 둬. 여기를 몇 컴마면? x축 위니까 a, 0 이렇게 두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이거 두 개 같다라고씩 세워주면 돼요. 그럼 계산합시다. a 여기 있네. 그럼 a에서 누구를 빼? 마이너스 2를 빼는 거니까 a 더하기 1의 제곱 0에서 2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제곱하면 2의 제곱. 이게 누구냐면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를 3라고 했을 때 AC의 길이가 되겠다. 근데 얘가 누구랑도 똑같아야 돼? BC의 길이랑도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BC의 길이를 나타내보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A에서 누구를 빼? 4를 빼. 그럼 A-4의 제곱. 루트가 좀 씌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0에서 누구를 빼요? 5를 빼요. 5의 제곱. 거기에다 뭐 씌워? 루트 씌워. 그럼 결국은 이 두 개의 길이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등식으로. 양변 제곱해. 루트 버려. 어떻게 되겠어요?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4는 계산을 했어 그냥. A-4의 제곱 더하기 25. A제곱 날아가고요. 여기 있는 거 2A 남죠? 그 다음 1 더하기 4니까 얼마? 5.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8A 있을 거고 16 더하기 25니까 얼마? 41. 그래서 계산을 해줘. 왼쪽으로 넘겨요. 10A의 값은 얼마? 36 나오겠네. A의 값은 얼마 나와요? 5분의 18 나오겠다. 이렇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얼마라는 얘기야? 5분의 18,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도 구해야 돼? Y축 위의 점이라 그랬죠? 그럼 어떤 점이 있는 거야? Y축에 점이 하나 딱 있어서 이번엔 여기 있는 이 선분이랑 이 선분의 길이가 이렇게 두 개가 같다라는 얘기야. 어떻게 세워주면 되겠니? 그럼 이번엔 이 점의 좌표를 0, B 이런 식으로 세워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뭐 해줘? 계산해주면 되겠지. 계산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있는 이 점을 D라고 합시다. 그럼 AD의 길이랑 BD의 길이랑 같아지면 되는 거죠? AD의 길이 먼저 한번 구해보면 AD의 길이는 A에서 즉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빼주면 1이니까 1의 제곱. 또 B에서 2를 빼주면 B 마이너스 2 얘 제곱에 루트를 붙이는 거. 그 다음에 또 BD의 길이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만약 BD의 길이는 어디에서 어디를 빼? 4 있고 0 있네? 그럼 4의 제곱. 다음 B 있고 5 있네. B-5의 제곱. 그죠? 거기에 루트. 그럼 얘는 두 개가 이제 같아야 되는 거니까 루트 씌워. 어떻게 되겠어요? 1 더하기 B-2의 제곱은 계산 16 더하기 B-5의 제곱. 전부 다 펼칩시다. B제곱 날아갈 거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4B 더하기 4 더하기 1, 5는 마이너스 10B 25, 16 똑같네. 얼마예요? 41. 넘겨요. 6B는 얼마? 36. 따라서 B의 값은 얼마? 6 나오겠다. 그래서 요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다? 0,6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쉽죠? 그냥 공식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 뿐이잖아. 끝났고요. 자, 필수에 대해서 한번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Y는 2x 플러스 7 위의 점 P 그 좌표를 구해달래. 여기 있는 거 무슨 함수야? 1차 함수죠.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오겠어? 우상향하는 직선이 나오겠다. 이거를 예쁘게 점 찍은 다음에 함수 그려도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근데 저 그렇게 안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점이 이렇게 그냥 두 개 있을 뿐이야. 여기에 A, 여기에 B. 그럼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에 점이 딱 이렇게 하나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 거리랑 여기서부터 이 거리가 뭐하다라는 얘기예요? 같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식 어떻게 세우면 돼 이제?
아까랑 똑같아. x축 위에 점이 있거나 y축 위에 점이 있으면 변수 하나 가져와서 뭐 했어요? 점을 만들었죠. 그럼 여기도 변수 하나 가져와서 점 만들어서 선분의 길이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럼 여기 있는 이 점 a,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a를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2a 플러스 7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네. 그럼 끝났어. 이제 뭐 세워주면 끝이야? 식 세워주면 끝이지. 자, 이 점을 예를 들어서 C라고 하면, 여기 뭐라 그랬지? P라 그랬나? P라고 하면 AP의 길이랑 이제 뭐랑 갖다 주면 되는 거야? BP의 길이랑 갖다 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AP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A에서 누구를 뺀 거? 5를 뺀 거. A-5의 제곱. 그 다음 2A 플러스 7에서 마이너스 1을 빼야 되는 거니까 2A 플러스 9의 제곱에다가 뭐 씌운 거? 루트를 씌운 거. 얘가 AP. 그 다음 BP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니? A에서 누구를 뺀 거? 마이너스 7을 뺀 거. 그럼 얼마예요? A 플러스 7의 제곱. 그 다음에 뒤는 얼마가 되겠니? 얘에서 2를 뺀 거니까 2A 플러스 5의 제곱. 여기에다 뭐 붙인 거? 루트 이렇게 붙인 거. 됐습니까? 이제 뭐예요? 두 개 갖다 두고 날려 루트.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9의 제곱은 A 더하기 7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5의 제곱. 됐습니까? 계산합시다. 최고차 얼마죠? 5A의 제곱. 최고차 얼마죠? 5A의 제곱. 버리자. 1차 마이너스 10A 괜찮아요? 여기 얼마지? 36 마이너스 10 얼마지? 26. 그럼 26A가 있을 거고 그 다음 25 여기는 81 그죠? 얼마지? 그냥 냅두자. 계산하기가 싫다. 그 다음에 여기는 14A 20A 34A 맞아요? 34A 그 다음 여기는 얼마? 49 25 됐죠? 넘깁시다. 여기 있는 얘 오른쪽으로 넘기면 몇 A지? 8A인가? 그럼 8A 될 거고요. 상수는 어떻게 되지? 여기 있는 25, 25 버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일로 옮겨. 얼마죠? 32 그죠? 32 따라서 A의 값은 얼마로 나와? 4로 나오네. 끝. 그래서 점 P의 좌표는 뭐라고 대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4 갖다 집어넣으면 4, 15인가요?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겠다.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만약에 그 점을 모르겠다면 변수 하나 가져와서 한 문제에 관해서 점을 나타내보자. 진도 빠르지 않죠? 적당하죠? 자, 봅니다. 세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는 어떤 삼각형인지 얘기해달래. 그럼 이것도 전부 다 좌표평면 위에 뭐 해봤어야 돼? 점 찍어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삼각형인지 그게 궁금하잖아. 우리 뭘 가지고 판단해야 돼 그러면? 어떤 삼각형인지 알려면? 피타고라스라는 얘기는 얘가 직각삼각형인 걸 전제하고 출발하는 거죠. 뭘 구해보면 될까? 변의 길이들을 한번 구해보자. 즉 AC의 길이, AB의 길이, BC의 길이를 구해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변이 예를 들어 길이가 전부 다 같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정삼각형. 근데 어느 두 개는 같고 어느 하나는 달라.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 아니면 어떤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나머지의 제곱이랑 똑같네. 그럼 걔는 누구?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예쁜 삼각형이 나올 거야. AB의 길이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암산도 가능이죠. 9-2 하면 얼마? 7 제곱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7-3 4죠? 제곱하면 얼마? 4의 제곱이니까 16이죠? 거기에다 뭐 씌워야 돼? 루트를 씌운 게 얘 길이야. 그럼 49 더하기 16이니까 얼마죠? 60 65? 맞나요? 그럼 루트 65? 친구는 저랑 이제 처음 만나니까 얘기해 드리는 건데 이게 계산을 도와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계산을 겁나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하면 우리 다시 해야 돼. 도와줘. 자, AC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9에서 얼마를 빼? 8을 빼. 그럼 1의 제곱? 그죠? 그 다음 7에서 얼마를 빼? 마이너스 1을 빼. 얼마죠? 8이죠? 8의 제곱. 거기에다 뭘 씌워야 돼? 루트를 씌워야 돼. 그럼 얘 얼마야? 루트 65. 아싸.
루트 65, 루트 65. 희망이 보이죠? 그 다음에 뭐 구해야 되면 이제 BC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B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또 빼야지. 8에서 2 빼면 얼마죠? 6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아니면 3에서 마이너스 1 뺄까? 얼마죠? 4네. 그럼 4의 제곱. 이걸 루트 씌우자. 얼마죠? 16 더하기 36? 52? 루트 52. 이렇게 나오는 건가? 끝났네. 그럼 세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일단 이등변 삼각형은 확정이죠. 그 다음에 뭐 두 개를 제곱해서 이렇게 더해주면 뭐 성립하나?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그냥 뭐라고 대답해주면 돼? 아, 얘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얘기해주면 되겠다. 끝. 그 다음 필수 예제 5번으로 갑시다. 두 문제만 풀고 시작. 자, 두 점 A, B와 Y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 P의 제곱 더하기 B, P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과 그때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여러분 감 잡기가 좀 어려우니까 얘는 좌표 평면 위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A, 마이너스 1,0이니까 한 이쯤 될 거예요. 그 다음에 B, 4,6이니까 4,6. 한 이쯤 될까? 여기가 한 B, 여기가 A. 여기가 4, 여기가 6,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럼 Y축 위에 점 P가 있어서 우리 어떤 점 P가 여기 있대. 그 다음에 A, P, B, P 이 길이에 각각 뭘 구해달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제곱을 해서 더해달래. 그때의 최소값 구해달래.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야? 점 P의 좌표를 문자로 나타내보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면 안 되냐면 이거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이 최소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뭔가 도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 혹시 얘를 일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그 점 P가 최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뭐 의심은 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 그냥 직감이잖아. 틀린 직감. 그러니까 뭘로 접근해야 되냐면 항상 수학적인 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돼. 이 점 P를 뭐라고 두자? 잘 모르니까 0,A 뭐 이렇게 한번 더 볼까요? 자, 이제 한번 써봅시다. AP의 길이의 제곱은 우리 제곱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어디에서 어디를?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되겠네. 즉 1의 제곱. 그 다음 A에서 얼마를 빼? 0을 빼면 되겠네. 그럼 뭐야? A의 제곱이네. 원래는 루트가 있었어야 되는데 제곱이니까 이대로 냅두고요. 그럼 BP의 제곱은 얼마가 되겠어요? B의 좌표가 4,6이야. 그럼 0에서 4를 빼든 4에서 0을 빼든 하면 얼마? 4의 제곱. 그 다음에 A에서 6을 빼면 얼마죠? A-6. 이거의 제곱. 우리 뭐 구해야 돼? 얘네 두 개의 합. 그럼 얘네 두 개 더하면 얼마 되는 거지?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은 이거 하면 A제곱 더하기 1 더하기 A-6의 제곱 더하기 16 이거 계산하는 거네? 이거 무슨 식이야? 2차식. 2차식에서 최소값 구해달래. 무슨 문제예요? 그치.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죠. 공식 1이네. 그럼 정리합시다. 얘 풀어에 치면 최고차 2a의 제곱, a제곱 2개니까 마이너스 12a. 그 다음 36, 1, 16 있네. 얼마죠? 53. 자, a의 값이 얼마일 때 최소가 될까? 3방에. 아니면 뭐 표준형으로 고쳐도 상관없고. 표준형 고칠까요? 2에 a-6,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3 있을 거고요. 그럼 2에 a-3의 제곱 풀구 마구 2 곱하면 마18. 마18이랑 계산하면 35 이렇게 되겠다. 그럼 a의 값이 얼마일 때? 3일 때 점 P. 그럼 최소값은 뭐겠니? 35야. 그죠? 최소값은 35가 될 거고요. 그때 점 P의 좌표는 A가 3인 거니까 0, 얼마가 돼? 3 되는 거겠죠. 얘가 답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뭐라고 둔 거야? 0, A라고 두고 이 길이 제곱 한 다음에 더해본 거야. 그 과정에서 우리 뭐 쓴 거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쓴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연결해 갔고요. 드디어 처음에 얘기했던 거. 안녕하세요. 이거 증명 어떻게 한다고? 이거?
아, 수선의 발 내린다고. 근데 수선의 발 내리기가 싫대, 데카르트 아저씨는. 그래서 얘를 어디로 올려보겠는다? 좌표 평면 위로 올려보내겠습니다. 근데 올려보낼 때도 어떤 점에 올려보내는 게 좋을까? 이걸 원점으로 올려보내도 되고, 얘를 원점으로 보내도 좋은데, 어차피 우리 좌표 평면 위에다 올린다라는 얘기는 다른 점들도 문자에 관해서 좌표로 나타내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어떤 점을 원점으로 두면 참 좋을까? B도 괜찮아. 근데 조금만 더 좋은 게 어떤 점일까? M입니다. M. 그럼 여기 있는 이 도형을 이렇게 한번 나타내보자. 이 점의 좌표가 A여서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뭐라고 둘까? A, B 이런 식으로 한번 더 볼까? 그럼 여기 있는 이 점 B의 좌표는 알아요, 몰라요? 마찬가지로 모르죠. 그러니까 뭐라고 둘까? 근데 음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C, 0 이렇게 한번 더 볼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둘까? 얘를 C, 0이라고 이렇게 둘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2등분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건 뭐예요? AB의 길이의 제곱. 그럼 AB의 제곱을 뭐 해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한번 나타내봐. 어떻게 돼요? A 빼기 C니까 A 더하기 C의 제곱. 그 다음 B 빼기 0의 제곱이니까 얼마? 플러스 B제곱. 그 다음 AC의 제곱 한번 나타내 봅시다. AC의 제곱은 얼마가 되겠니? A 마이너스 C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B 빼기 0의 제곱. B의 제곱 되겠죠? 그래서 이 좌변은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거야. 그럼 두 개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고?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네. 그죠? 여기 있는 거 정리할까?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A 제곱이 2개. 그 다음 더하기 2AC 마이너스 2AC. AC는 날아갈 거고 C의 제곱도 몇 개? 2개. B의 제곱도 몇 개? 2개. 그럼 각각 다 2개씩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맞을까요? 네. 그럼 이제 뭐 해봐, 이제? 여기 있는 AM의 제곱과 BM의 제곱을 한번 계산해보자. 근데 BM의 제곱은 그냥 얼마야? 이게 C잖아. 그죠? 거리가 C니까. 나타내보지 뭐. AM의 제곱이라는 건 C의 제곱이네. BM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미안해. AM이죠? 쏘리. AM이니까 여기가 N 혹은 원점 O.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어떻게 나타내? 원점과 A, B 사이의 거리네? 그럼 A 빼기 0, B 빼기 0 각각 제곱한 다음에 더해줘야 되는 거지. 얼마예요?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또 이번엔 BM의 제곱. 아까 구했었죠? BM의 제곱은 얼마? C의 제곱이죠. 끝난 것 같은데? 자, 이 좌측, 좌변을 구해봤더니 2A의 제곱 더하기 2B 제곱 더하기 2C 제곱 나왔어. 우측을 구해봤는데 여기만 계산해봤더니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은 얼마가 나와? 이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거니까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C의 제곱을 더한 게 나왔어. 그럼 여기에다가 2배를 해주면 여기에다도 2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2배 하면 얘랑 완전히 동일하네. 그치? 이런 증명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얘를 어디로 올려보내면 좌표 평면 위로 올려보내도. 얘는 별다른 뭐가 필요 없어. 보조선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강력한 거야. 우리가 굳이 생각을 안 해도 되거든. 그냥 뭐 하면 돼? 좌표 이렇게 딱 찍어놓고 달달달 계산만 하면 돼요. 편리하죠. 대신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얘는 조금 쉬운 케이스일 뿐이고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뭐 우리 선에선 그런 게 없겠지만 수학적으로 조금 복잡한 게 등장하면 논증기하가 조금 쉬울 때도 있고요. 해석기하가 좀 쉬울 때도 있어. 둘 다 알고 있는 게 좋지. 그래서 필수예제 6번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내분점이랑 삼각형의 무게중심 나가도록 합시다. 몇 페이지 피냐면 18페이지 18 3분의 내분점
자, 처음에 했던 게 뭐였냐면 두 점 사이에 뭐 구해보는 거? 거리 구해보는 거였죠. 이제는 뭐 할 거냐면 두 점이 딱 주어져 있을 때 내분점이라는 거 한번 구해볼게. 자, 똑같아. 일단 좌표 평면으로 안 가져오고 수직선 위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있는 점을 A, 여기 있는 점을 B라고 할 때 어떤 점 P가 A와 B 안에 있어야 돼. 그게 내분, 안 내자거든요. 안에서 나누는 점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안에 점 P가 딱 찍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길이와 여기 있는 이 길이의 길이 B가 M 대 N이 되었대. 그럴 때 이 점 P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는 거야. 여기 있는 얘를 x1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얘를 x2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점 P는 x1과 x2를 사용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 문제야. 어떻게 나타낼까? 비례식을 쓰면 돼요. 어떤 비례식? 이 점 P의 좌표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도? x라고 한 번 더 보자. 그럼 x에서 x1을 뺀 게 길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x에서 누구를 빼자? x1을 빼자. 그게 AP의 길이다. 그 다음 이거 대 BP의 길이, 즉 x2에서 누구를 뺀 거? x5 그냥 뺀 거. x2에서 x를 빼면 그럼 이 길이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m 대 n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m 대 n이다. 정리합시다. 내양, 외양 두 개 곱해주면 m에 내양 먼저 곱해주면 x2-x는 얼마가 돼요? n 곱하기 x-x1. 굉장히 숫자가 지저분해 보이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야? x는 누구로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x에 관해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전개 mx2-mx는 nx-nx1. 여기 있는 얘를요 어디로 보내? 1로 보내? 그럼 마이너스가 생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어디로 보내? 1로 보내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어디로 보내? 이쪽으로 보내자. 식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럼 왼쪽에 x에 관한 식을 적어줘서 m 더하기 n의 x는 얼마가 될까? 얘가 왼쪽으로 이항했다고 치고 생각을 하면 mx2 더하기 nx1이 되겠습니다. 얘는 더 이상 정리할 게 없고 얘는 묶어줄 수 있었네. 그럼 x는 누가 나와?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이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공식입니다. 어떻게 외워주면 좋을까?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수직선상에 A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1이고요. B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뭐라고 한번 해볼까? 5라고 한번 해볼까? 얘를 몇 대 몇으로? 3대 1로 내분하는 점 P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 어떻게 할까?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3대 1에 초점을 둬. 어떻게 계산? 3과 1을 더해. 그게 어디? 분모. 분해. 여기 있는 3은 크로스야. 여기 있는 5랑 곱해주고요. 여기 있는 1은 여기 있는 1과 곱해줘서 두 개를 더해. 얼마니? 3 곱하기 5 더하기 1 곱하기 1이죠. 그럼 4분의 얼마가 나오게 돼 있어요? 16 얼마나요? 4 나오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m 더하기 n 분의 mx2 더하기 nx1이니까 m 대 n이었잖아. 그래서 3과 1을 더한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mx2는 m과 x2를 곱한 거니까 여기 있는 m과 x2를 곱했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 nx1이니까 n과 x1을 곱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두 개를 더했어야 되는 거지. 그죠? 얘를 문자로 외우면 여러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자? 그림으로, 위치로 한번 외워봐. 이렇게 문제가 등장하면 얘네 두 개를 더한 게 분모,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더한 게 분자. 됐죠? 연습 한 번만 더 해봅시다. A는 마이너스 2, B의 값은 5, 5는 너무하다. 6, 얘를 몇 대 몇으로 할까? 2대 1로 할까? 분수가 나오긴 할 텐데. 자, 2대 1로 내분하는 점 P 한번 구해봅시다. 한번 불러볼래요? 천천히. X는 얼마가 될까요? 2 더하기 1분의 12
마이너스 2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지 그러면? 3분의 10 나오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가져와도 되지만 그림으로 가져가지 말고 그냥 계산해버리세요. 지금 뭐 있냐면 수직선상에서 했거든요. 이제 얘를 어디로 가져가? 좌표평면 위로 가져갑시다. 좌표평면. 근데 여기 있는 이 수직선상에서의 내분점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좌표평면은 그냥 하나 추가하는 것 뿐이야. 자, 여기에 점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A고요. 얘를 x1, y1이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점을 B라고 하고요. 얘를 x2, y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A, B를 연결하는 당연히 뭐가 있어? 선분이 이렇게 있겠네. 그럼 이 선분을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어떤 점 P가 있는 거야. 이게 M 대 N이래. 그럼 다시 포인트. 우리는 누구를 구하는 게 핵심이냐면 얘의 좌표를 구해보는 게 핵심이야. P, X, Y. 어떻게 구하죠? 아이디어는 비슷한데. 우리 중학교 때 혹시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해?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A, B, C. 그 다음에 여기에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 얘랑 얘랑 이렇게 평행하도록. 여기를 M 대 N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랑 여기는 몇 대 몇이야? M 대 N이었죠. 기억해요? 네. 그럼 여기 대 여기는 몇 대 몇이었지? M 대 M 플러스 N이었죠. 여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여기가 아니라 왼쪽이 M 대 N이면 오른쪽도 몇 대면? M 대 N이다. 그죠? 그럼 여기도 한번 생각을 해봐. 보조선을 좀 그을 텐데 어떤 보조선 그을 수 있냐면 이 점 B에서 X축에 수직인 이런 보조선. 아니, 평행한 보조선. 여기도 마찬가지. 평행한 보조선. 즉, 직각삼각형 만들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 점 P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혹은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서 삼각형을 보고 싶은 거야.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럼 여기가 M 대 N이니까 어디도 M 대 N이야? 여기랑 여기도 M 대 N이야.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N 대 M인데 그게 똑같이 N 대 M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얘네 두 개가 지금 평행하니까. 알겠나요? 폭력하죠? 그 다음에 어디도 M 대 N이야? 혹은 N 대 M이야? 이번엔 여기가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봐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 여기 있는 이 길이가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동일하겠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뭐 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은 여기 있는 이 X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뭐만 쳐다보자? 여기서 생각해봐. 여기 이 점의 X좌표는 X1이죠. 그리고 이 점을 생각해봐. 이 점의 X좌표는 얘의 X좌표랑 동일하지? 생각 잘해요. 그럼 여기도 X좌표 얼마야? X2지. 그럼 X1과 X2를 가지고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 수직선상에서 그러면 누구의 좌표가 나와? 얘의 X좌표가 나오는데 그 X좌표는 누구랑 동일해요? 얘랑 동일하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해주면 돼? 얘의 Y좌표가 Y2네? 얘의 Y좌표는 Y1으로 동일해요. 근데 그게 수직선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M 대 N으로 내분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뭐만 쳐다보면 돼? Y1과 Y2를 가지고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이 Y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 있는 이 X를 구하기 위해선 뭐만 쳐다보자? X1과 X2만 쳐다보고 M 대 N으로 계산하자. 다음 여기 있는 Y를 계산하기 위해선 뭘 보자고? Y1과 Y2만 보고, 즉 Y좌표는 Y좌표끼리만 보고 M 대 N으로 계산하자 이 얘기입니다. 공식을 쓰면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니? X, Y 얘의 좌표는 X만 쳐다본데 내분점 공식 이용하면 아까 어떻게 배웠어요? M 더하기 N분의 N X2 더하기 N X1이었습니다. 아까 Y가 없을 때는 X는 1했어. 그럼 뒤에는 똑같겠지. Y만 계산하면 돼. M 더하기 N분의 얼마? M Y2 더하기 N Y1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미 외웠잖아, 그지? 예를 들어볼까? 점 A가 1,4고요. 점 B가 그냥 막 하자. 숫자가 더럽든 안 더럽든. 자, A, B 몇 대 몇?
1대 2로 내분하는 점 P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계산하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야. 이걸 가지고 분모 계산하는 거야. 그럼 1 더하기 얼마 분해? 2분의. 그래서 좌표를 표시해보면 1 더하기 2분의 1이랑 누구랑 곱해? 1이랑 2랑 크로스야. 크로스. 그럼 1대 2를 여기 이렇게 한번 적어볼래? 1이랑 누구 곱해야 돼? 2랑 곱해야 돼. 2랑 누구 곱해야 돼? 1만 곱해야 돼. X좌표를 계산할 때는 X좌표만 가지고 노는 거야. 그럼 1과 2를 곱하면 얼마? 2와 1을 곱하면 얼마? 2 두 개 더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Y좌표 구할 텐데 Y좌표도 마찬가지야. 1과 2 뭐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 다음에 1, 이번에 Y좌표 계산해. 1이랑 마3이랑 곱하는 거죠? 얼마예요? 마3. 2랑 얼마 곱해야 돼? 4 곱해야 되는 거죠? 얼마예요? 8. 그래서 얘가 내분점 P가 되겠다. 1대 2로 내분하는 내분점 P. 계산합시다. 3분의 얼마예요? 4. 그 다음 3분의 얼마예요? 5. 끝. 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죠? 한 번만 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계산 좀 해보라고 더럽게 한번 해볼까? 3분의 1, 마이너스 1 3분의 2, 5 M대 뭘로 한번 해볼까? 1대 4 재밌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A, B를 연결한 그 선분을 1대 4로 내분하는 점 P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불러봐요. 몇 분의? 5분의 누구랑 누구랑 곱해야 돼? 1이랑 3분의 2랑 곱해야 되는 거죠? 3분의 2 더하기 4랑 누구랑 곱해야지? 3분의 1이랑 곱하면 3분의 4 나오겠네? 컴마 또 똑같이 5분의 이번에 누구를 곱해야 돼? 1이랑 5랑 곱해야 되는 거죠. 5 플러스 4랑 누구랑 곱해야죠? 마이너스 4랑.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건가? 그럼 얘의 정체는 누구예요? 이 두 개 더해주면 얼마니? 2네. 그럼 5분의 2 컴마 얼마라는 얘기? 5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뒤에 있는 무게중심 봅시다. 지금 계산을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어차피 책에도 열심히 연습할 거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삼각형에서 이 얘기 나중에 할까? 나중에 합시다. 이 얘기 뒤에 무게중심 가서 할게요. 일단 요거 확인 문제 좀 한번 풀어볼게. 필수 예제 7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필수 예제 7번. 칠, 8, 9, 10, 11 전부 다 풀겠습니다. 12, 12까지 2학년 2학기에 나오는 공식들이 조금 등장합니다. 그 공식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특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문제 보면서 좀 할 거니까. 왜 점프해요? 할 거예요. 자, 필수 예제 7번 가봅시다. 세점 A, B, C에 대해서 A, B의 길이를 선분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P, 선분 B, C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Q. 그때 P, Q의 길이를 구해달래. 먼저 뭐 구해야겠니?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P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P 한번 불러봐요. 할 수 있을까? 일단 A, B만 쳐다봐. 몇 대 몇? 2대 3이니까 몇 분의로 출발해야 돼? 5분의. 그럼 2랑 누구랑 곱해? 마이너스 2랑 곱해야죠. 얼마? 마이너스 4. 3이랑 누구랑 곱해야 돼? 3이랑 곱해야 되는 거죠? 얼마예요? 9, 컴마. 다시 5분의. 이번엔 Y좌표만 쳐다봐. 2랑 누구랑 곱해야 돼요? 마이너스 4랑 곱해야 되는 거예요? 1이랑 곱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랑 곱해야 돼. 알겠어요? 이게 이렇게 가로로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되게 헷갈리죠? 그럼 이렇게 살짝 좀 적어. 2대 3 적고, 아, 2랑 얘랑 곱해야 되는구나. 크로스니까. 3이랑 누구랑 곱해야 되는구나? 1이랑 곱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마이너스 8이랑 누구랑 곱해야 돼? 아, 누구랑 더해야 돼? 3이랑 이렇게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해 봅시다. P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 나와? 1 컴마 마이너스 1 나오네. 이렇게. 근데 이제 뭐 구해야 돼? 점 Q 구해야 돼. 점 Q는 3대 2로 간다네. BC를 가지고. 몇 분의 똑같이? 5분의 3이랑 누구랑 곱해? 8이랑 곱해. 그럼 얼마죠? 24. 그 다음 3, 여기는 2랑 누구랑 곱해? 마이너스 2랑 곱해. 얼마죠? 마이너스 4.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똑같이 5분의 뭐 해주면 되겠어요? 3이랑 누구랑 곱해? 6이랑 곱해. 얼마예요? 18. 그 다음 2랑 누구랑 곱해?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 점 Q의 좌표는 얼마가 되고요? 4,2가 되겠다. 끝났습니다. 이제 뭐 해줘요? PQ의 길이.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선분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네. 그거 어떻게 구했어요? 맨 처음에 했던 거죠? 4에서 누구를 빼요? 1을 빼요. 4-1이니까 3이네. 3의 제곱 더하기 어디서 어디를 빼? 2에서 마이너스를 빼요. 얼마예요? 3의 제곱. 거기에다 뭐 씌워? 루트 씌우면 그게 누가 된다? PQ의 길이가 된다. 따라서 PQ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루트 18, 3루트 2. 끝. 입종. 공식을 외우는지 안 외우는지 확인. 글쎄요, 이제 8번. 얘는 이제 그 내분하는 비율이 변수로 나와 있거든? t 대 1 마이너스 t? 조금 조심해야 돼요. 자, 두 점이 있는데 선분 AB를 t 대 1 마이너스 t로 내분하는 점이 제 3, 4분면 위에 있어야 된대. 그럼 일단 뭐 해? 내분점을 계산해버려. 뭐에 관한 식으로? t에 관한 식으로. 그럼 계산 어떡하죠? t 대 1 마이너스 t를 한번 적어봅시다. t 대 1 마이너스 t. 몇 분의로 출발해야 돼, 이거? 이거 두 개 더한 걸로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지 않아? 원래 m 대 n이면 m 플러스 n으로 출발하는 거였잖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점의 좌표는 t 더하기 1 마이너스 t로 출발했어야 되는 거죠. 그거 분의 얼마가 돼야 돼? t랑 누구랑 곱해? 5랑 곱하는 거죠. 그럼 5t가 되겠네. 그 다음 1 마이너스 t랑 누구랑 곱해? 마4. 그래서 마이너스 4에 1 마이너스 t 계산해야 되는 게 x좌표. 그 다음 뒤도 마찬가지. t랑 누구랑 더해야 돼? 1 마이너스 t랑 더해야 돼. 분의 이번에 t랑 누구랑 곱해야 돼요? 마이너스 6이랑 곱해야 돼. 그럼 마이너스 6t. 그 다음 얘랑 누구랑 곱해야 돼? 2랑 곱해야 되네. 플러스 2에 1 마이너스 t. 이게 누구냐면 결국 성분 AB를 t 대 1 마이너스 t로 내분하는 점.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 점 계산 한번 해보자. 1분의로 출발하죠. 분모가 1이죠. t 마이너스 t니까 지워지고. 그럼 여기는 얼마야? 계산해보면 5t 뒤에 플러스 4t. 그럼 얼마죠? 9t. 9t 마이너스 4. 맞아요? 그 다음에 t는요. 똑같이 1 마이너스 2t. 얼마지? 마이너스 8t 플러스 2가 되죠. 우리 뭐 더 해야 되지 이제? 제 3, 4분면 위에 있다라는 조건을 여기에다가 추가해줘야 돼. 여기 있는 x좌표, y좌표 어떻게 돼야 될까? 3, 4분면이면? 네, 3, 4분면이면 여기잖아. 그럼 x좌표는 무슨 값? 음수값. y좌표는 무슨 값? 음수값이 나와야 되는 거네, 그죠? 의도치 않았는데 표정이? 야, 이거 얼마 나와야 돼 그러면? 9t-4의 값이 음수 나와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8t 플러스 2도 음수 나와야 되네. 그럼 여기 있는 게 1번, 여기 있는 게 2번이면 1번 정리합시다. 1번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t의 범위는 9분의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건가? 그 다음에 2번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t의 값은 4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어느 한쪽만 만족하면 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지, 둘 다. 그래야 둘 다 음수가 될 거 아니겠어. 그럼 t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4분의 1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9분의 4까지. 둘 다 포함을 시키면 안 되겠네. 그죠? 이러고 나서 한 번 더 생각해. 이게 지금 범위를 구했는데 얘는 이렇게 답을 내면 답이 맞을 거거든요. 근데 여긴 얘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2t와 1-t는 절대 뭐 하면 안 돼?
음수면 안 돼. 이게 음수 비율로 내분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추가적인 조건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이거 여기 있는 t는 당연히 얼마다? 양수다. 그 다음 여기는 1-t도 얼마다? 양수다. 그럼 이거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t의 값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고 얘 넘겨서 정리하면 1보다 작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전제가 항상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냥 무슨 조건이 튀어나오게 돼 있냐면 4분의 1보다는 크고 9분의 4보다는 작다는 얘가 답으로 튀어나오기는 돼 있는데 얘를 항상 떠올리라고. 왼쪽에서 답 계산했는데 이게 오른쪽에 9분의 4 같은 게 안 나오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답을 이렇게 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이것까지 고려했을 테니까 그때는 5보다 작다가 아니라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죠? 항상 요거까지 좀 고려를 좀 해달라 얘기. 그 다음에 필수적 9번 혹시 빨라요? 괜춘? 오케이. 자, 두 점 A, B에 대해서 선분 A, B를 K 대 2 또 등장했네 여기. 그죠? 나눠주는 비율의 문자가 또 등장했어. 내분하는 점이 직선 y는 x 플러스 6 위에 있대. 양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무지 할까? 여기는 a, b는 전부 다 나와 있는 점이야. 그러면 a, b라는 점이 어디인가 있는 거고 이 a, b를 몇 대 몇 k 대 2로 내분하는 그런 어떠한 점이 또 있는 거야. 그죠? 근데 그게 우연히 어디 위에 있을 뿐이야? y는 x 더하기 6 위에 있을 뿐이야. 어떤 식으로 정리할까? 이거 내분점 구해볼까? K에 관해서? 그런 다음에 뭐 해보면 되겠어? 여기에다가 대입해보면 되겠죠. 이거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내분점 공식 이용해야 되는 거죠? K 대 2네. K 대 2 써놓읍시다. 몇 출발해야 돼? 분모를? K 더하기 2로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럼 K 더하기 2분의 K랑 누구랑 곱해? 마삼. 마삼 K에다가 2랑 누구랑 곱해? 2 더하기 4. 컴마. K 더하기 2분의 다시 K랑 누구랑 곱해? 5. 오케이. 그 다음 2랑 누구랑 곱해? 3 더하기 6. 이게 이제 누구를 지나야 되는 거냐면 Y는 X 더하기 6 위에 점이라는 얘기니까 지나야 되는 거죠. 이 직선이 이 점을. 그럼 갖다가 대입합시다. 어디에다가 얘가 x좌표니까 얘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요. 얘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여기다 갖다 집어넣었을 때 등식이 만족해야 되는 거지. 정리. 그럼 k 더하기 2분의 5k 더하기 6의 값이 여기 있는 k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3k 플러스 4 플러스 6이랑 같아야 된다. 양변에 2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왼쪽은 얼마? 5k 더하기 6이고 오른쪽은 얼마? 마이너스 3k 플러스 4에다가 6배 이거 계산하자 그냥 6k 플러스 12가 되겠네. 그럼 k만 정리해서 여기 3k 나오죠. 왼쪽으로 넘겨요. 몇 k? 2k. 그 다음 여기 4 여기 12 16이죠. 6 넘겨요. 얼마? 10. 그럼 k 값 얼마? 5 나오겠다. 끝났습니다. 정답 5. 너무너무 쉽죠? 아니에요? 너무너무 쉽지 않아? 조금 적응은 해야 돼, 대신. 내분점 공식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발전식. 자,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나 앞에 봐봐요. 두 점이 A, B가 있대.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보통 어디쯤 있어? 얘를 3등분으로 나눴을 때 1번 위의 점이야? 아니면 2번 위의 점이야? 2대1이라는 건? 2번 점이죠. 그래서 이 길이가 2대1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맞아요? 옛날에는 지금 교과 과정에서 좀 빠지긴 했는데 외분점이라는 게 있었어. 외분점은 뭐냐면 A 대 B를 외분한대. 2대 1로. 외분이면 밖에서 나눠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2대 1로 밖에서 나누는 건데 그럼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길이를 한 번 더 오른쪽으로
보내. 여기가 C. 그럼 A 대 B를 A, B 안이 아니라 A, B의 바깥쪽에서 몇 대 몇으로? 2 대 1로 외분하는 점이 누가 되는 거냐면 C가 되는 거야. 왜? 왜 이게 2 대 1이야? A와 B를 2 대 1로 그럼 다시 A, C의 길이가 2, B, C의 길이가 1이어서 이게 2 대 1이 나오거든. 기준점이 뭐야? 이 가운데 점이죠. 이 2 대 1 어떻게 읽었어? AC 대 BC 읽었지. 이게 2 대 1이었지. 그럼 다시 A, B를 2 대 1로 나눈 어떤 점이 있대. 그럼 그 점을 처음에 A랑 같이 읽어야지. 그럼 어떤 점이 있는데 A와 C라는 점 같이 읽어서 이 선분의 길이, 그 다음 그 기준점이랑 B랑 읽어서 이렇게 이 길이, 그 길이가 몇 대면? 2 대 1이 되면 그게 2 대 1로 외분하는 점 C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얘가 1 대 2로 바뀌었어. A 대 B를 1 대 2로 외분하는 점 C 어디에 있을까? 1 대 2면 이번엔 왼쪽으로 이 길이를 한 번 더 그려. 여기가 씁니다. 1 대 2로 외분해야 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얼마? 2. 그래서 1 대 2로 외분하는 점 C는 여기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외분점? 이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이요.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랑 완전 똑같은데 부호만 달라.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를 x1이라고 하고요. 이 b의 좌표를 x2라고 할 때 이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의 공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잘 들어야 돼. 이것도 외워야 돼요. m 원래는 플러스 n 들어갔었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 m-n분의, 그 다음 여기도 원래는 mx2 더하기 nx1 있었어야 되죠. 여기도 빼기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되냐면 외분점 공식이 돼요. 얘는 증명하진 않겠습니다. 옛날에는 증명을 했었는데 어차피 교과 적용에서도 빠졌고 증명 자체는 안 하고요. 얘를 써먹을 수 있으면 돼요. 외우기가 싫다면 얘는 어떻게 처리할 수도 있냐면 내분점 공식을 그냥 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거 한번 봅시다. 발전 시. 자, 두 점. A는 2,3, B는 -1,6을 이은 선분 A, B의 연장선 위의 점 C에 대해서, 그럼 A와 B 어디엔가 있었겠지. 그럼 A, B 선분 빨리 이어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잘 이해해봐. 이제 A, B의 연장선이래. 그럼 연장선은 어디에 있을 수도 있고 B의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A의 왼쪽에 이렇게 연장선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그지? 근데 그 점 C가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중요한 건 뭐냐면 AB의 길이가 3BC가 돼야 된대. 그럼 그 C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만약에 C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AC의 길이는 짧고요. BC의 길이는 길지. 그럼 이렇게 등식이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C는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한 이쯤 가서 BC의 길이를 몇 배 해주면? 3배 해주면 그게 누가 나오도록? AC의 길이가 나오도록 만들어야죠. 그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이게 몇 대 몇이야? BC의 길이 대 여기는 AB의 길이가 1대 3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그냥 1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맞습니까? 이건? 여러분 이거 공식 쓸 수 있겠어? 외분점 공식? 만약 외분점 공식으로 접근한다면 몇 대 몇으로 생각해야 돼? A와 B를 몇 대 몇으로? A와 C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4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생각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하기 싫으면, 즉 외분점 공식을 사용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자? 여기 있는 점은 전부 다 나와 있는 거잖아. 2,3. 여기는 얼마? -1,6. 그럼 이 점 C의 좌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얘를 뭐라고 둬?
x, y라고 둡시다. 그 다음에 뭐 이용하면 돼? 내분점 공식을 반대로 이용하면 돼. 대신 변수를 가지고 공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분점 공식 한번 써봅시다. A와 B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A와 C를 가지고 3대1 공식을 쓰는 거야. 그럼 점 B의 좌표는 얼마인데? 마이너스 1,6인데 그건 누구랑 완전히 동일하다? 세어보면 이 두 점을 3대1로 내분하는 점과 동일하다. 그럼 식 세어보자. 3 더하기 얼마가 와야 돼? 1분의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맞아요? 3이랑 누구랑 곱해야 돼? 마이너스 2이 아니라 x. 이거랑 곱해야 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A와 C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B를 구하고 있는 거야. 다시 그래서 본체는 여기야. 3 더하기 1 해야 돼. 그래서 3 더하기 1분의 크로스였죠. 3이랑 누구랑 곱해? X랑 곱해. 1이랑 누구랑 곱해? 2랑 곱해. 그럼 얼마니? 3X 더하기 2가 되겠네. 얘가 X좌표. 그다음 Y좌표는 3 더하기 1분의 똑같이 어떻게 해줘? 3이랑 이번에 Y좌표 읽어야 되는 거죠? Y. 그래서 3Y. 그 다음 1이랑 누구랑 곱해? 3이랑 곱해. 얼마예요? 더하기 3. 이게 누구랑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여기는 마이너스 1,6이랑 동일해야 된다고. 그럼 계산합시다. 얘는 4분의 얼마가 나와? 3x 더하기 2가 나오네. 그게 누구여야 된다고? 마이너스 1. 따라서 마이너스 4네, 마이너스 6이네, x의 값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나오네. 그 다음에 6 나와야 돼. 누가? 4분의 3y 더하기 3의 값이. 얘가 6. 정리하자. 24 나오네? 넘겨요. 21이네? 3y가 21, y는 7 나오네. 그래서 여기 있는 점 C의 좌표가 얼마나 나온다? 마이너스 2,7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과과정대로 정석대로 풀어본 거. 얘를 외분점 공식을 이용하면 몇 대 몇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4대 1로 계산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도 나올까 안 나올까? 한번 해봐. 4대 1로. 번외편. 4대 1로 계산하려면 아까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그랬지? m 플러스 n이 아니라 m-n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럼 4-1로 가고 이 4랑 누구랑 크로스? 우리는 관점을 이제 얘네 두 개로 보는 거야. 그럼 4에서 누구를 곱해?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4. 그 다음 1이랑 누구랑 곱해? 2랑 곱하는 거죠. 2.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 컴마 얼마가 된다? 다시 4-1분의 4랑 누구랑 곱해? 이번에 y좌표 6, 24. 1이랑 누구랑 곱해? 3. 얼마? 3 빼기죠? 그럼 얘 계산해도 똑같이 얼마 나와?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3분의 얼마예요? 21, 7. 완전히 동일하게 나온다고. 얘랑 얘랑.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외분점 공식을 외우면 좋은 건 뭐야? 그냥 숫자 계산만 하면 되는 거고 얘를 내분점으로 생각하게 되면 좀 힘든 게 뭐야? 방정식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미지수를 잡아서. 그 차이는 있어요. 여러분들 외분을 너무 어려워하니까 교과과정에서 뺐어요. 교육부에서. 근데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그냥 암기잖아. 그지? 영어 단어 여러분들 10개 외울 시간에 이거 하나 딱 외워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아닌가? 자, 됐고요. 필수 이제 11번 가도록 합시다. 평형사변형 A, B, C, D에서 꼭지점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대요. 저 그냥 막 그릴게요. 좌표평면 위에 꼼꼼하게 안 할게. 0,6 A 찍고요. B 6,-2 찍고요. C 7,5 찍겠습니다. 그럼 이 D의 좌표가 이제 얼마일까 그거 구하는 거야. 그럼 나 아이디어 혹시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점 D를 구해야 될까라는 거? BC하고 A, D하고 길이가 같으니까 그럼 길이가 같으면 얘 길이는 구할 수 있지. 그럼 그 길이랑 완전히 동일한 그 점 D는요 무수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길이 1 나왔다 치자. 그럼 이 점을 좌표로 잡죠. X, Y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죠.
그러면 중심이 A인 원 하나 그릴 수 있죠. 그럼 그 원의 모든 점들이 점 D가 돼. 그럼 그런 식으로는 가면 안 돼.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 그래서 얘도 좀 외워야 돼. 평행사 변형이 나와 있다? 세 점이 나와 있다? 나머지 한 점 어떻게 구한다? 대각선. 그래서 대각선의 중점을 봅시다. BD랑 AC랑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거 A라는 점과 C라는 점의 중점이 딱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죠. 맞아요? 왜? 이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2등분이 되잖아. 이렇게. 맞니? 그러면 A와 C를 몇 대 몇으로? 1대 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주면 돼. 자,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얘들아 1대 1로 즉 중점을 구하고 싶으면 이거 공식을 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1 더하기 1분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평균을 구해주면 돼. 0과 7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 2로 나눠버려. 그럼 그게 얘 X좌표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한번 해볼까? M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럼 M의 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7,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1 되겠네. 이게 누구랑 동일해야 돼? 이렇게 계산했을 때. 그럼 점 뒤에 좌표를 뭐라고 둬? 뭐 x, y 이렇게 한번 더 볼까요? 그럼 얘랑 얘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얼마예요? 2분의 x 더하기 6이고 y랑 마이너스 2랑 더한 거 2로 나눈 게 2분의 y 마이너스 2인데 누구랑 누구랑 동일해야 된다고? 이 앞덩어리, 여기 있는 이 뒷덩어리가 동일해야 된다고. 그럼 방정식 세워서 x값 y값 구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얘네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2분의 똑같네. 그럼 7이 얼마가 돼야 돼? x 더하기 6. x 얼마예요? 1 나오네. 그 다음 얘도 2분의 2분의로 출발하네. 그럼 위에 있는 y-2랑 11이랑 동일하면 되는 거죠? y값 얼마예요? 13이네. 이렇게. 그래서 D의 좌표는 얼마다? 1,13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다음 12번으로 갑시다. 예, 중학교 내용이 조금 들어가는 게 나왔는데 점 A 1,5, 점 B 마이너스, 마이너스 7, C 5,2 여기에서 여기를 이제 꼭지점으로 잡고 뭘 한 거냐면 가계이등분선을 이렇게 만들어 본 거야. 그때 이 점 뒤에 좌표를 구해달래. 이 점 뒤에 좌표 어떻게 구할까? 일단 여러분들 항상 가계이등분선 하면 뭘 생각해야 돼? 가계이등분선. 중학교 때 가계이등분선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내심 떠올려야 되는 거죠. 맞아요? 두 번째로는 어떤 공식 하나 떠올라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이등분이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면 어떤 공식 하나 있죠? A 대 B는 C 대 D다라는 공식이 있었죠. 혹시 기억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돼도 돼? A 대 C는 B 대 D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증명하는 건 어떻게 증명했었니? 혹시 증명하는 방법도 기억나요? 닮음 이용하는 건데 결국은 얘랑 평행한 선을 어디? 여기 이렇게 그어서 연장선 좀 그어서 이거랑 이 삼각형이랑 이렇게 보고 왜? 여기 있는 얘가 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뭐 이렇게 증명을 했었던 기억 혹시 나요? 다 까먹었어요? 1년 지났죠? 중3 친구들은? 그래서 이거 떠올라야 돼. 봐봐. 여기 있는 얘 가계이등분선이잖아. 여기 있는 점 D의 좌표를 모르니까 구하고 싶어. 근데 우리 누구는 구할 수 있어? AB의 길이와 AC의 길이는 구할 수 있죠. 그럼 AB와 AC의 길이 B 구할 수 있지. 그럼 똑같이 BD와 CD 사이의 길이 B 구할 수 있지. 그렇다는 얘기는 B와 여기 있는 C의 내분점 D를 구해주면 돼. 그 내분점은 몇 대 몇? AB 대 AC 길이로. 이제 뭐 구해야 돼 그럼? AB의 길이를 구하셔야죠. AB의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AB의 길이는 어떻게 돼? 1 마사니까 빼. 얼마죠? 5네. 5의 제곱.
맨 처음에 한 거 계산하는 거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럼 5 마이너스 7이죠? 빼요. 얼마예요? 12. 제곱하죠? 뭐예요? 루트 CU죠? 얼마예요? 13. 그 다음에 AC. 얘는 어떻게 구하죠? 5에서 1을 빼요. 얼마예요? 4. 제곱해요. 5에서 2 빼요. 얼마예요? 3. 제곱해요. 루트 씌워요. 얼마예요? 5예요. 뭐야 이거? 13, 5네? 그럼 이 길이가 정확하게 13 나오고요. 이게 5 나오는데 그럼 BD의 길이와 여기 있는 CD의 길이도 몇 대 몇으로 간다는 얘기야? 길이는 아니지만 비율이 13대 5로 간다는 얘기니까 B와 C를 몇 대 몇으로? 13대 5로 내분하는 점 D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구하자. 점 D.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내분점 13대 5니까 몇 분의로 출발해야 돼? 18분의, 그죠? 18분의 13 곱하기 얼마 해야 돼? 5. 크로스 기억해요? 크로스. 그럼 13과 5를 곱하면 얼마? 65. 그 다음 5랑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0, 18분의 다시 13이랑 누구랑 곱해? 2, 26. 또 5랑 누구랑 곱해? 마이너스 7 곱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35. 이렇게 되겠네. 계산합시다. 얼마예요? 왜 이렇게 더티하지? 45? 45 약분 되나? 2분의 5인가요? 2분의 5, 얘는 마이너스 9인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끝. 그래서 뭐 이용한 거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내분점 이용해서 답 한번 구해봤어요. 짜이쟁. 무게중심만 남았네. 무게중심 진도 좀 나가고 그 다음에 쉽시다. 삼각형에서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요? 아까 얘기했는데 무게중심의 정의는 뭐였더라? 중선의 교점이었죠? 중선이라는 건 뭐야? 변에서 중점 찍은 다음에 맞은편에 있는 꼭지점이랑 연결했을 때 이 선, 얘를 중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변의 길이가 2등분이 되는 거고, 그럼 AC에서도 당연히 뭐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중점 찍고 연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 이 두 변의 길이는 같은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중점 찍고 이 두 변의 길이 같도록 C랑 연결하면 우연하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이게 뭐가더라? 무게중심이 되더라 이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 무게중심 배울 때 우리 어떤 성질들 혹시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해요? 네, 여기에 점을 보통 무게중심 G라고 얘기하면 AG의 길이 대 여기 있는 이 점을 M이라고 하면 GM의 길이는 몇 대 몇이 되더라? 2대 1이 되더라 라는 성질 기억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삼각형이 총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는데 이들의 넓이가 전부 다 뭐하더라? 같더라. 합동이기는 한가? 아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두 개는 합동인가? 그것도 아니더라. 그지? 그러니까 합동 아니야. 전혀 합동과는 관계가 없어요. 다만 넓이들이 전부 다 뭐 할 뿐이다? 같을 뿐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 두 개의 합은 전체 삼각형 넓이 얼마가 돼? 3분의 1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봤었고요. 그죠? 무게중심이라는 건 이런데 결국은 갑자기 얘가 다시 튀어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삼각형을 어디 위로 올리겠다? 좌표평면 위로 올리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점 A와 점 B와 점 C의 좌표를 줄 거야. 그럼 준 다음에 뭘 계산해 보라고 하겠어? 무게중심 G는 얼마니? 계산해 보라고 하겠죠. 근데 단순히 이게 아무 규칙도 없으면 그냥 배우라고 하겠니? 아니겠죠. 뭔가 규칙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점 A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요. 얘를 x2, y2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얘를 x3, y3 이렇게 한번 더 봅시다. 그럼 여기 있는 점 G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x, y를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누구에 관해서? x1, x2, x3. 여기 있는 얘는 y1, y2, y3에 관해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얘는 평균입니다. x1, x2, x3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돼. 여기도 y좌표끼리 y1, y2, y3끼리 전부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돼. 이게 무게중심의 좌표예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가 문제죠. 증명을 어떻게 할까? 네. M의 좌표를 매분점 구하고 굿. 근데 우리 중점이니까 그냥 뭐 구하면 돼? 평균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m의 x좌표는 2분의 x2 더하기 x3 되겠네? 그 다음 얘도 2분의 얼마가 되겠어? y2 더하기 y3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m의 좌표 구했다. 그 다음에는 AG 대 GM이 2대 1인 점 G를 구해주면 되겠네. 무슨 공식을 이용해서? 내분점 공식 이용해서 얘와 얘를 가지고 2대 1 사용해서 X와 Y를 나타내주면 되겠다 이 얘기예요. 조금 하기가 싫죠. 하지만 처음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 너희들이 안 할 거잖아. 내가 할 거잖아. 그지? 내가 괴로운 거야. 자, 봐요. A와 M이야. A라는 좌표는 어디 있냐면 x1, y1이야. 그 다음 M이라는 좌표는 뭐냐면 2분의 x2 더하기 x3 그 다음 2분의 y2 더하기 y3야. 이제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겠다고? 2대 1로 내분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누가 된다? 점 G가 된다. 그럼 점 G의 x좌표는 어떻게 계산해? 2 더하기 1분의 즉 3분의로 출발하겠죠? 느낌이 좋아요. 3이 맞았네. 그 다음 2랑 누구랑 곱해? 얘랑 곱해. 근데 분자 분모에 2 있으니까 결국은 누구만 남아? 얘만 남네. x2 더하기 x3 그 다음 1이랑 누구랑 곱해? x1 떠세요. 끝났네? 생각보다 아니지. 쉽네. 그 다음 3분의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이번엔 2랑 y좌표 곱해. 뭐야? 분모에 분자에 2가 있네? 지워. 그럼 얘만 남겠네. y2 더하기 y3 1이랑 누구랑 곱해요? y1 더하기 y1 이게 뭐야? 순서만 바꾸면 얘네. 이게 뭐야? 순서만 바꾸면 얘네. 그죠? 공식으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얘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A의 좌표가 1,2, B의 좌표가 3,4, C의 좌표가 마이너스 5,7.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 무게중심 G는 빨리 어떻게 계산해? 이거 가지고 중점 잡아? 그런 다음에 그 중점이랑 얘랑 2대1? 나쁜 짓이죠? 뭐 해줘요? 그냥 평균 구해주세요. 3분의 얼마? 공식 1 더하기 3 더하기 마5 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 나오겠다. 그 다음 3분의 다시 y좌표끼리 더하면 얼마지? 2 더하기 4 더하기 7이니까 12 나오는 건가요? 13인가? 13 나오네. 그래서 끝났습니다. 좌표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3 나온다. 이 얘기. 단순 계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쉽시다. 이 무게중심을 구할 때 삼각형에서 공식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라 그랬죠. 삼각형을 다시 새롭게 하나 만들어 볼게. A, B, C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서 이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아무렇게나. 다시 B와 C를 M 대 N으로 똑같이 내분하는 점이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여기. 그 다음 똑같이 C와 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뭐가 있을 수 있겠어? 내분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세 개를 다시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을 수 있겠죠.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점을 P, 여기를 Q, 여기를 R이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 P, Q, R의 무게중심이 어떻게 될까? 이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랑 완벽하게 동일해요. 증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쉬워요. 그냥 뭐 하면 돼? 이 점 P의 좌표를 이 A의 좌표 어차피 줬을 거야. 그래서 x1, y1이라고 줬을 거고요. 그 다음 이 점 B의 좌표도 x2, y2라고 줬을 거야. 점 C의 좌표도 x3, y3로 이렇게 줬을 거예요. 그럼 뭐 해주면 돼? 점 P의 좌표를 M 대 N 내분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돼. 여기 있는 이 Q의 좌표도 M 대 N 공식 이용해서 구해주면 돼. 여기 있는 얘도 M 대 N 공식 이용해서 구해주면 돼.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삼각형 PQR에 대해서 뭐 해주면 돼? 3분의 공식을 써주면 결국은 여기 있는 이 PQR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여기 있는 ABC의 무게중심이 같아요.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 나와서 그래. 까먹으면 안 돼. 여기를 예를 들어 2대1, 2대1, 2대1로 내고 나는 삼각형 딱딱딱 꼭지점 찍은 다음에 만들면 얘 무게중심은 누구랑 동일하다? 구하지 마. 알겠어? 2대1 점 구하고 2점 구하고 2점 구한 다음에 3분의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면 된다고? 삼각형의 무게중심 이거 가지고 처리하면 된다고요. 돌아가지 말고. 됐습니까?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거 하나 더. 여기가 m 대 n이죠. 여기가 m 대 n이야. 그리고 여기가 m 대 n이야. 이게 m 대 n, m 대 n이 아니에요. 우리 도형의 닮음 아니야. 알겠어? 다시 m 대 n이야. 여기가 이렇게 a를 기준으로 m 대 n이 아니라 방향을 항상 일관적으로 가져가야 돼. m 대 n 지금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럼 m 대 n, m 대 n, m 대 n이 돼야 돼. 혹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냐면 m 대 n, m 대 n, m 대 n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도 상관없어. 다만 돌아갔으면 그 방향은 계속 일관 있게 유지해야 돼.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누구랑 동일하다? A, B, C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동일하다. 이렇게였고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발전 문제랑 필수 예제 풀고 여러분들 시간 드릴게요. 문제 풀다가 집에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13번. 삼각형 ABC에서 두 꼭지점 A, B 그리고 삼각형 ABC 무게중심과 무게중심의 좌표가 5,5래. 그럼 얘는 그냥 거꾸로 뭐 해주면 돼? 점C의 좌표를 뭐라고 잡고? 자, 다시 A라는 점 줬어요. 1,5. 그 다음 B라는 점 줬어요. 6,1. 근데 어떤 점 C를 아직 안 줬거든? 근데 무게중심의 좌표를 줬어. 그죠? 이 점의 좌표 G. 몇 콤마 몇이래? 5,5래. 거꾸로 그냥 뭐 해주면 돼? 이 점C의 좌표를 모르니까 x, y라고 잡고 공식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공식 써봐요. 어떻게 돼요? 3분의 누구랑 전부 다 더해야 돼? 1과 6과 x를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럼 x 더하기 얼마 나와야 돼? 6 나와야 돼. 그래서 컴마 다음 3분의 다시 누구랑 더해야 돼? 5랑 1과 y를 더해야 돼. 그럼 y 더하기 얼마? 6 나오겠네. 그죠? 나 뭔가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 7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가 나오면 된다? 무게중심인 5,5가 나오면 된다. 끝났습니다. 여기 있는 이 덩어리가 5여야 된대. 그럼 15 x값 얼마? 8 그죠? x8 그 다음에 y의 값은 얼마? 이게 두 개 곱해도 15 y 더하기 6이 15 9 점C의 좌표는 얼마가 된다? 8,9가 됩니다. 끝. 너무너무 쉽죠? 14. 얘가 이제 좀 할 말이 있어요. 잘 봐요. 최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와 이미의 점 P에 대해서 갑자기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의 최소값과 그때의 점 P의 좌표를 구해달래. 삼각형 ABC는 그릴 수 있겠죠. 대충 한번 그려볼게. 그래서 이런 삼각형이 있다고 치자. 마이너스 2,7이고요. 6,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8,3이야. 점 P가 어디에 있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디에 점 P가 있는데 그 점 P 찍은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길이, 여기 있는 이 길이, 여기 있는 이 길이들 전부 다 뭐 해야 돼? 구한 다음에 제곱해야 돼. 그 다음 뭐 해야 돼? 더해줘야 돼. 그때 그 길이의 최소값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이 점 P를 뭐라고 그냥 잡고 x, y라고 잡고 뭐 해야 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야겠지. 그럼 이거 뺀 다음에 제곱합시다. 그럼 AP라고 했네. AP의 길이의 제곱은 얼마가 나와요? 계산.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얼마? 7의 제곱. 또 BP의 제곱은 얼마 나오겠니? 이거랑 빼야 되네. x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이네. 그죠? 마지막으로 CP의 제곱은 얼마가 되겠니? y 빼기 8이 아니 x 빼기 8이죠? x 마이너스 8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거 싹 다 뭐 해주는 거야? 더해주는 거죠. 더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x끼리만 먼저 x-6의 제곱 더하기 x-8의 제곱 더하기 y-7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요거의 최소값 구해주는 문제네.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와요 혹시? 문제? 어렵진 않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이 앞은 뭐에 관한 2차식? x에 관한 2차식. 여기는 y에 관한 2차식. x와 y의 제한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앞은 x에 관한 2차 함수. 얘는 y에 관한 2차 함수로 보고 그 2차 함수에 뭘 구해주면 돼? 최소값을 각각 구해준 다음에 그 두 개 더해주면 그게 진짜 이 덩어리의 최소값이 되겠지. 그럼 앞에 계산하자. 개수는 얼마 나와? 제곱창? 3 나오겠네. 3, x의 제곱. 그 다음 2배 다 뭐 해줘? 해줘. 그 다음에 더해줘.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12인가? 마이너스 12에다가 2배 해주면 얼마지? 마이너스 24x. 그 다음에 얘는 4, 36, 40 더하기 64니까 얼마죠? 104 맞나요? 자 이제 뒤에 계산하자. 얘는 똑같이 3y의 제곱이 전부 다 더해주면 얼마 나오지? 마구 나오나? 마구에다가 2배 해주면 얼마지? 마이너스 18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49, 1, 50 아싸 50 더하기 9 얼마? 59. 얘 이제 뭐 구해주면 돼? 최소값 구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뭐만 봐? 이렇게 두 개만 봐.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의 최소값은 표준형으로 만들어 보자. 어떻게 돼요?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8x. 그럼 여기도 3으로 묶어줘. 3의 y의 제곱 마이너스 6y. 뒤에 있는 얘는 계산하자. 얼마예요? 163. 이제 얼마가 필요하니?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절반의 제곱 16이 필요하죠? 3의 그럼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에다가 3 곱하면 마이너스 48. 그죠? 마이너스 48 해주고요. 거기 뒤에 163 마이너스 48 적어주고. 그 다음 여기는 얼마가 필요하니? 3의 y 마이너스 3의 제곱인데 그럼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해주면 되겠네. 그러다 땡기자. 163 48 마이너스 27 끝났습니다. 이거 전피의 좌표는 어떻게 돼? 누가 0일 때야?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가 전부 다 0일 때죠. 그지? 어떤 거의 제곱이니까? 그럼 몇 컴마 몇? 전피의 좌표는? 4,3이 되는 거고 그때 값은 얼마? 얘가 되겠네. 이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 빼보자. 두 개 더하면 75인가? 75 빼면 얼마지? 88인가요? 네, 88. 계산 파티네. 그래서 얘, 쟤 전부 다 제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최소값이 88이고요. 그때 전피의 좌표는 4,3입니다. 자 이제 괄호 2번.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래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을까? 겁나게 쉬운데. 한번 해보자. 무게중심 좌표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돼? 공식 이용하면 3분의 누구로 출발해야 돼? x좌표의 합. 마이너스 2 더하기 6 더하기 8이니까 12 나오네. 그 다음 3분의 다 y좌표끼리 더해주면 얼마 나와요? 9 나오네. 그럼 이거 몇 컴마 몇이야? 4,3이네. 어라 뭐지? 여기 있는 게 4,3이고요. 여기 있는 게 4,3이네. 이 두 개가 우연하게 일치하는 걸까? 아니면 항상 일치할까? 이게 항상 일치해요. 그걸 증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심지어. 근데 그냥 뭐라고 두고 증명하는 것 뿐이야. 이 점의 좌표를 a, b, 이 점의 좌표를 아니 a, b라고 하면 좀 그렇다. x1, y1, x2, y2, x3, y3 둔 다음에 이거 최소값 되게 만드는 뭘 구해보면 돼?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위한 x값, y값 구해주면 돼. 다 뭐 이용해서? 표준형 이용해서.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제곱의 합이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기 위한 그런 점은 혹시 뭘까? 알고 있는 친구 있어요? 알고 있으면 공부 진짜 잘하는 건데.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점이 하나 있어서 이번에 AP 더하기 BP 더하기 CP의 이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는 뭘까? 여기엔 제곱이 없어. 외심. 외심?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얘는 페르마의 점이라는 점이에요. 이거 필기 안 해도 돼요. 몰라도 돼요.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거야. 페르마의 점은 뭐냐면 이렇게 점을 딱 찍었을 때 여기 있는 이 각과 여기 있는 이 각과 여기 있는 이 각이 전부 다 120도가 되게 만드는 점이야. 그런 점이 존재해서 그 점이 여기 있는 이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이 돼요. 왜 얘기했어? 헷갈리지 마요. 이거 제곱일 때 무게중심이랑 동일한 거야. 알겠어? 제곱이 나와야 돼. 이런 문제 물어보지도 않아. 제곱 나오면 반드시 이거 계산하자 말자. 무게중심으로 처리하자. 이게 사각형으로 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사각형은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보고요. 그래서 발전 14번까지 했고 끝났나? 끝났네. 여러분들 내일까지 과제가 32페이지까지거든요. 화이팅!